내가 약간 문제를 풀 때 응. 그 독해 지문을 이해를 안 해. 아 진짜 기술적으로 풀었어? 어. 아 완전 반대다. 나는 이해를 하고 풀었어. 아 맞아. 공부 교재. 나는 학원에서 주는 걸 열심히 했고 응. 근데 그 편머리를 교재로 쓰는 수업도 있었고 안 쓰는 수업도 있었거든? 근데 난 일단 편머리는 다 샀어. 그래서 그거를 보조로 풀었고 그다음에 기출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명 사이트에 들어가면 응. 내가 원하는 기출들 선택하면 제본해서 보내주는 게 있거든? 아! 돈을 내는 거긴 한데 그걸로 기출 문제를 받았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연도를 선택해서 내가 풀고 싶은 것만 받을 수가 있거든. 근데 최신 기출은 책으로 사야 돼. 막 아. 2021년도 기출, 2022년도 기출 막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게 있잖아. 맞네. 그건 그걸로 사야 돼. 근데 그거 말고는 따로 내가 구해서 산 건 없었어. 왜냐면 난 시간이 없었고 최대한 압축적으로 공부를 했었어야 하기 때문에 교재를 많이 쓰진 않았어. 근데 그 독해 선생님이 추가 자료를 좀 많이 주셨거든. 문법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학원에서 주는 자료들을 최대한 내 머릿속에 우겨 넣자가 1순위였고 논리 같은 건 편머리 위주로 풀었어. 그래서 분량 정해서 풀고 거기서 모르는 단어 다 형광 펜칠해서 책에도 단어 뜻 한 번 쓰고 그 모르는 단어들 책에 정리해 놓은 거를 단어장에 한 번 더 옮겨서 쓰고 그거 외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종종 댓글에 교재 추천 같은 거를 해달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난 진짜 할 말이 없어. 나도. 교재를 난 진짜 하나도 안 샀어. 그 학원 내에서 그럼 주는 자료들로만 했던 거야? 나는 또 단과잖아. 그 교수님이 많이 주셔?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주셔가지고 그것도 다 못했어. 근데 진짜 학원에서 주는 자료를 소화하는 것도 그걸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든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굳이 다른 걸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난 그리고 충분한 것 같아. 학원에서 주는 것만 해도. 학원에 다닌다면. 그리고 진짜 자기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상담 신청해서 선생님한테 자기 상황 얘기하고 교재 추천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 맞아. 그것도 있고 나는 내가 풀었던 거를 반복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하면서 내가 어디 부분에서 또 막혔구나. 내가 이걸 조심해야겠구나. 약점 파악을 해서 그렇게 보완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편입 당시 루틴이나 습관? 나는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공부법일 수도 있거든? 나는 문법이 진짜 약했어. 왜냐면 나는 그냥 나도. 영어를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라 난 드라마 보고 막 유튜브 보고 이러면서 배운 거라서 그냥 감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대충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맞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함정을 넣으면 자꾸 걸려. 그래서 문법을 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나는 문법 용어도 다 너무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일단 수업을 듣고 어느 정도 감을 쌓은 후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거나 편머리 같은 걸 풀 때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을 하고 보통 틀린 걸 위주로 보잖아. 근데 난 맞은 문제까지도 다 문제 위에 보라색 볼펜으로 이게 어떤 주제의 문제인지 다 써놨었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걸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고 공부할 때도 있었고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이 주제의 문제인데 내가 헷갈린 부분이 이거고 이런 유형으로 자주 나온다까지 보라색 볼펜으로 다 옆에 써놨었어. 그래서 그 유형을 좀 분류하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이게 귀찮아서 나중에 안 하게 되거든. 근데 틀린 문제는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 맞아. 근데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나도 문법 문제 나중에 풀면서 이게 뭘 묻는 문제인지를 다 봤던 것 같아. 맞아. 이게 시험장에 갔을 때도 좀 내가 새로 보는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이게 어디 부분에 나한테 묻는 걸까를 먼저 생각해보게 되는 거야. 그럼 답이 금방 나오잖아. 맞아. 그게 좋았어. 그거 진짜 중요해. 시험장에 가면은 또 긴장돼가지고 그게 안 보일 수 있는데 좀 내려놓고 이게 뭘 묻는 건지 먼저 생각해보자. 하면은 보여. 그래서 기출 풀 때도 내가 몇 점인지 막 내가 이걸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더 공부해야 되는지 이 파트가 나한테 뭘 묻고 있는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봤던 것 같아. 맞아. 편입의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난 영어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거 학원 수업 들으면 독해 쌤들이 다 해주시잖아. 그렇지 않나? 진짜 생소한 분야의 지문이 나오면 우리 독해 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한 배경 설명을 조금씩 해주셨어. 안 해주시기도 하는구나. 우리는 심지어 배경 지식 자료를 막 따로 준비해주시고 이렇게까지 했었거든? 내가 되게 운이 좋았네? 근데 이게 특히 경제.
철학, 어. 심리학 쪽도 좀 나오고 막 역사 관련 지문 나올 때도 있고 하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많이 생소한 단어가 나와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잖아.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구나, 이 단어는 몰라도 대충 이런 흐름이겠구나를 알고 시작하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나는 그거를 배경 지식을 봐도 뭔가 다 까먹고 시험 문제를 풀면은 그게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뭐 편머리를 풀든 기출을 풀든 독해 문제를 쭉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 좀 있잖아. 나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냉전 시대 관련된 것도 좀 나왔었던 것 같고 어떤 되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큼직한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온다 싶으면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서 관련된 글을 심심할 때 하나씩 읽었어. 그리고 원래 이런 시험 공부할 때는 다른 거 읽는 게 너무 재밌잖아. 맞아. 잘 읽히거든? 왔다 갔다 할 때 심심하면 그날 지문에 나온 내용 키워드만 쳐서 좀 읽어보면 그걸로도 충분할 것 같아. 내가 또 그런 지문이나 생각이 안 나는 이유를 방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약간 문제를 풀 때 그 독해 지문을 이해를 안 해. 아, 진짜 기술적으로 풀었어? 어. 아, 완전 반대다. 나는 이해를 하고 풀었어. 근데 나는 이해를 한다 하면 잘못 이해하더라고 항상. 난 기술이 안 돼. 선생님이 아무리 기술을 나한테 알려줘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이것도 진짜 공부 맞아, 방법 맞아.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에 맞게 선생님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나는 진짜 스킬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한테 갔고 난 너무 잘 맞았는데 다른 분은 또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난 종합반이었어서 내가 고른 선생님은 아니지만 나는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그냥 정직하게 푸는 스타일이거든. 난 기술을 잘 못 쓰겠어. 그게 더 어려워. 근데 운이 좋게 선생님이 이제 배경 지식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이런 스타일이었어서 나랑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 근데 진짜 스타일 차이다. 나는 독해력이 잘 안 돼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하면은 중간에 이제 끊어져. 에이 뭐였지? 읽는 속도도 너무 느리고 그래서 난 그냥 딱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단서가 있을까? 해서 단서 잡는 거에만 착을 하고 난 그걸 잘 못하겠더라. 그래서 난 읽는 걸 너무 좋아했어, 옛날부터. 그래서 시험 볼 때도 독해 파트가 제일 즐거웠어. 우와. 앞에 이제 짧게 나오는 문장에서 그러니까 논리나 문법이나 단어처럼 거기서 확 단서 찾아서 풀어야 되는 그게 조금 괴로웠고 뒤에 긴 줄글로 되어 있으면 마음이 놓였어. 오히려 나는 논리 단서 찾는 게 너무 재밌었어. 그게 신기해. 난 그게 너무 어려웠거든. 근데 언니가 진짜 찐 영어 고수다. 나는 진짜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문제를 잘 푼 거지.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 나도 약간 시험을 잘 보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나는 막 시험 보고 애들이 지문 얘기를 하잖아. 난 지문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나. 어떻게 잘 풀어? 그리고 나는 막 문제를 풀고 나서 나중에 해설지도 안 봐. 단서를 잡았으면. 아, 진짜? 그냥 넘겨. 대박이다. 내가 배웠던 교수님이 그렇게 조금 빨리빨리 풀 수 있게 알려주셨구나. 트레이닝 그렇게 시켰고 내가 워낙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나는 그게 해결책이라 생각을 했어, 나한테. 야, 근데 진짜 이것도 천운인 게 내가 그 선생님 만났으면 잘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랑 스타일이 너무 그치. 다르니까. 이 선생님 핏도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현역할 때 혼자서 온라인으로 다 들어보고 제일 잘 맞는 것 같은 선생님이 그분이셔서 내가 굳이 강남까지 간 거지. 근데 진짜 인터넷 강의가 있잖아. 응. 근데 편입 강의도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미리 들어볼 수 있지 않아? 응. 그거를 듣고 선택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나랑 맞는 선생님 찾기. 맞아. 진짜 다 들어보면서 제 설명이 이해가 되는, 납득이 가는 그런 교수님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난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종합반과 단과의 차이. 종합반과 단과의 차이. 그 종합반은 자습을 거의 필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반마다 좀 다른 것 같아. 그래? 근데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어. 나도 반 하나에만 계속 있었어서 다른 반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반이 거기서 제일 높은 반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습실을 고정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 그 학원에 아예 독서실처럼 만들어놓은 자습실 공간이 있어서 그냥 거기서 자습을 했으면 됐는데 근데 다른 학원이나 다른 반은 빈 강의실에 남은 좌석에 아무 데나 가서 자습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 단과가 그래. 근데 그 다른 종합반도 약간 그런 곳이 더 많은 것 같긴 했어.
후기들을 보면. 근데 그렇게 자습을 항상 다른 좌석에서 하는 경우에도 관리가 되나? 그러니까 내 신촌 종합을 다닐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은 하나였어. 그 방 하나에서 수업이 다 이루어지고 그 방에서 자습을 해. 아, 그럼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가능하겠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자습 시작할 때 조교님이 들어와서 출석 체크를 하고 끝날 때 또 출석 체크하고. 몇 시에 끝났어? 여름방학 때 잠깐 다녔을 때는 자습이 5시 반인가?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 맞아. 오전에 수업 듣고. 그 5시 반쯤 되면 이제 짐 싸는 소리 들리고 나갈 사람 나가고. 근데 나는 그 자습이 싫었어. 자습이 좋았다? 그래서 난 자습을 안 하려고 단과를 갔어. 아 진짜? 난 단과도 약간 가고 싶긴 했거든? 응. 왜냐면 그 선생님들 중에 나랑 맞는 선생님도 있고 안 맞는 선생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맞는 선생님 수업 시간이 조금 아까운 거야. 근데도 종합반에 끝까지 다녔던 이유는 오로지 자습. 오. 나를 앉아서 공부하게 만들어주니까. 난 종합반 안 다녔으면 잘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난 날 붙잡아둘 곳이 필요했어.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가 더 많긴 해. 응. 나는 강제적으로 하는 걸 진짜 싫어해. 그래서 난 학창 시절에 야자도 한 번도 안 했어. 진짜? 우리 반강제였거든? 어. 그냥 무조건 저 안 할 거예요 이랬어. 따로 불려갔는데도 근데 저 안 해요. 근데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혼자 매일매일 루틴을 지켰다는 게 너무 대단해. 그게 좀 루틴이 딱딱딱딱 있진 않지만 많이 무너지면서도 완전히 파괴까지는 그러니까. 아닌 상태로 이게 잔잔하게 유지가 계속 되는 거잖아. 그게 그냥 학창 시절 때부터 그래 와서 그런 것 같아. 내가 굳이 막 학원도 안 다녔었고 학창 시절 때도 인강으로 공부를 했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습관이 들였던 것 같아. 난 학창 시절에 인강 들으면 40강 있으면 이제 뒤에 10강 정도는 다 듣기 전에 기간이 끝나고 이런 스타일이었거든. 그래서 인강도 고려를 했는데 그냥 무조건 나는 종합반 가야 된다, 오프라인으로. 안 그러면 분명히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종합반은 며칠 나갔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규 수업이 있었고 그치. 토요일엔 나갔었나 안 나갔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약간 특강이나 다 같이 모여서 막 기출문제 푸는 거나 이런 것들은 가끔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는 토요일까지는 자습 나가고 일요일은 안 나갔어. 일요일은 데이트했어. 또 단과는 수업이 매일 있지가 않아. 월수금 아니면 화목토. 근데 진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단과를 가야겠다. 그래서 종합반이냐 단과냐 고민을 한다면은 원하는 선생님이 뚜렷하게 있다. 그러면 이제 단과 가서 근데 단과 간다고 자습을 못 하는 건 아니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자습은 하고 가도 되는 거니까. 근데 뭐 뚜렷한 원하는 선생님이 없다. 이거 좀 날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무조건 종합. 그 단과에도 담임 선생님이란 게 있었어? 그냥 내 담당 교수님. 종합반은 담임 선생님이 맞아. 있거든? 그래서 좀 멘탈 관리나 이런 데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 이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갈 수 있고. 도움이 됐어? 근데 나는 잘 찾아가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원래 혼자서 하는 걸 좋아하고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고 싶어하고 이런 스타일이어서 나도. 지원하기 직전에 어디 넣을 건지 고민할 때 한 번 가긴 했었는데 근데 담임 선생님을 되게 자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래서 그런 걸 잘 쓰는 사람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 근데 나는 담임이 나랑 안 맞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현역할 때는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어. 그래서 이제 지원하기 전에 필수로 상담을 한 번씩 다 거쳐야 맞아. 된단 말이야. 이제 이름 불려서 들어가는데 나는 무조건 그냥 심리학과야. 아무리 높아도 안 되더라도 나 그냥 심리학과에 다 쓸 거야. 근데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내 점수를 보면서 약간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추천해주려고 하잖아. 나는 상담을 안 받아도 받든 안 받든 내 결과는 똑같은데 내가 이런 설득을 들어야 될까? 자기가 원하는 게 확고하면 사실 지원 전에 하는 상담이 크게 의미가 없긴 해. 근데 원하는 과가 뚜렷이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건 또 그렇다. 어디를 넣으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지 그런 걸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으니까. 맞아. 근데 우리처럼 무조건 심리학과를 갈 거예요. 이런 스타일이면 그냥 그거 써야지 어떡해. 맞아. 그래서 나는 단과 다닐 때도 교수님이랑 상담 안 했어. 잘했네. 자기가 어느 성향인지 좀 잘 판단을 한 다음에 종합반에 갈 것이냐 단과를 갈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좋다.
진짜 뚜렷한 뭐가 없으면은 종합반이 좀 안전하기도 하고 잘 음, 케어해주기도 하고 맞아. 크게 뭐 벗어날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자기가 루틴 잘 못 지킨다 그냥 종합반을 가시는 게. 맞아. 근데 종합반의 단점은 이제 선생님이 4명이잖아. 이제 독해, 문법, 논리, 어휘 이렇게 4명이 있는데 근데 안 맞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좀 괴로웠던 수업이 있었거든. 근데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중간에 조금 고민을 하긴 했어. 인강이나 단과로 돌려야 되는지. 근데 또 이 선생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잘 맞았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나한테 안 맞는 거잖아. 그럴 수 있어. 음. 신촌 종합반 다녔을 때는 안 맞는 선생님은 없었어. 선생님은 다 좋았던 것 같아. 아 그리고 종합반은 그게 있잖아. 모의고사 맞아. 등수 붙여놓는 맞아. 거. 등수 붙여놓는 거. 그거 너무 잔인해. 우리 학원에서 항상 1등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 얼굴도 몰랐어. 이름이랑 딱 1등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아, 또 저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모의고사 점수가 진짜 잘 나왔을 때는 막 2등까지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학원에서. 근데 아무리 내가 잘 보려고 해도 저 1등을 넘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혼자 약간 저 사람 진짜 이겨보고 싶다 이랬는데 끝까지 한 번도 그 사람을 넘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사람 서강대 간 거 같던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강대 온 거 같아. 궁금하다. 어떤 사람인지. 나름 동기부여가 되셨던 사람인데 누군지 몰라. 좀 부끄럽긴 한데 동기부여는 된다.